이사 당일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여러 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점이다. 많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면 법적 보호가 완성됐다고 여기지만 실제 제도는 이와 다르게 작동한다. 부동산 계약에서 보증금은 개인 자산의 핵심을 이루는 만큼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첫 번째로 짚어야 할 부분은 대항력의 발생 시점이다.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했다고 해서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대항력은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이 짧은 시간차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일부 임대인은 이 틈을 이용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실행하기도 한다. 이 경우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계약금 또는 잔금 지급 직전과 대항력 발생 이후 최소 2차례 이상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두 번째는 확정일자에 대한 오해다. 많은 사람이 이사 당일에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서만 있다면 시점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오히려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확보하는 것이 권리 순위 확보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특히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부여받는 방식도 활용 가능하다. 이는 우선 변제권 확보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요소다. 세 번째는 전입신고 주소 기재 방식이다. 주택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기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면 보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단독 소유 형태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 집업만 정확히 입력해도 인정되지만 공동주택은 반드시 동과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현관문 표시와 실제 등기부 기재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등기부 기준과 불일치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은 판례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네 번째는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식이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만으로 안심하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 효력은 등기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기재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점유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점유가 해제되면 기존 권리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가족을 통한 점유 유지다.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에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의 가족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할 경우 대항력은 지속된다. 이는 임대차 관계가 외부에 공시되는 효과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 전체가 동시에 이탈할 경우 권리는 완전히 사라지며 이후 재입주하더라도 기존 순위는 복구되지 않는다. 이처럼 임대차 보호는 단순 절차가 아니라 시점과 정보 정확성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다. 단 한 번의 실수나 착각이 보증금 회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임대차 계약에서 핵심은 언제와 어떻게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기부 확인이라는 기본 요소도 적용 시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하면 보증금 손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는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입신고 이후에도 등기부를 재확인하고 계약 단계부터 확정일자를 확보하며 주소, 기재와 점유 유지까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결국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